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문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가 지금 붙고 있는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백원우 이름 기억나시죠? 그렇죠? 청와대 이제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는 당연히 뭐 사실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가족을 또 담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거를 다 담당했던 곳이 민정수석실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도 모든 지금 이슈들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문다의 태국 이주와 관련돼 가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단 확인이 됐던 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그 행정관들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다혜 씨의 개인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신우석 행정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문다혜 태국 이주 자체를 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신우석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면은 신우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 엮여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제 그 태국에 있었을 때 그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만 일단 문다혜가 맺었고 등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다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양평동 주택에 대한 등기를 누가 이제 신청을 하고 누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우석이라고 하는 이 행정관이 그거를 다 담당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와대 행정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양이네스라고 하는 김정숙의 옷을 담당했던 그 행정관, 양이네스 같은 경우는 양평동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가구 주택을 문다희 씨가 에어비앤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로 쓰니까 이제 그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을 갖다가 못 하다가 문다희한테 보내주는 역할 그거를 또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양이네스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번에 경호원. 문다의 그 태국에 있었을 당시에 경호원을 통해 가지고 양평동에 그 집을 살 때 경호원이 문다희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경호원 그 계좌에다가 자기가 넣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 가지고 그 계좌에서 돈을 빼 가지고 양평동 집 사는데 보탰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다희가 이 경호원을 누구랑까지도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환치기 업자. 그래갖고 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한테 이 경호원이 가고 그리고 이제 돈을 주면은 태국에 있는 환치기 업자랑 연결이 돼 있는 대한민국에 또 환치기 업자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또 쓰는 이런 구조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제가 봤을 때 탈세보다도 환치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 이거는 돈 세탁이다. 왜 그러면 도대체 문대가 이렇게 돈 세탁을 할 필요가 있었냐? 돈이 더러운 돈이니까 세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왜 도대체 돈이 더러운 돈이냐? 제가 봤을 때 이 돈이 이상직으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그래가지고 문다혜가 뭔가 이런 식으로 돈 세탁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호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도 경호원이 문다혜 씨한테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지 계좌한테 넣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뽑고 하는 게 불법인지 지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그걸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한술 더 떠가지고 환치기 업자까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게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랑 이경원 두 사람이 한 통속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제가 맡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 도대체 경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용인해 줬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우석이라고 하는 인간,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근무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도 이 신우석과 관련이 되어 있고 민정수석실이랑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도대체 뭐를 했는지를 보니까 신우석 같은 경우는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과 무려 64회에 걸쳐 가지고 통화랑 메시지 같은 거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창호가 그런 식으로 타이스타젯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신우석
아니 민정수석실이 관여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국정농단 그 자체 아닙니까? 이게 사실로 다 밝혀지게 된다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 가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자기가 태국으로 출국해 가지고 문다혜랑 면담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문다혜 가족의 동향을 파악한다. 그럼 동향을 파악했어요.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악한 거를 갖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누구한테 보고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백원우 같은 사람이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같은 사람한테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루트가 누구로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대통령 가족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감시가 아니라 그냥 비서같이 이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 문다혜 씨 부동산 구입 등 사적 업무 같은 거에 이제 그 신우석 씨가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등기 같은 거, 양평동에 그 주택 같은 거 살 때 등기 같은 거를 이제 마무리 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신우석한테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 가지고 입을 다무고 있습니다. 무려 7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증언을 거부한 상태이고요. 지난달 27일에도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묵비권을 행사했었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것 자체를 두지 않았죠. 그 대신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원래 해야 되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어떤 감시, 그것까지 다 도맡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상직 같은 인간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됐던 것이고, 심지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가족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쫄개 노릇을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백원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법원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검찰의 지금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상당 부분 이게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상직에 대한 문제도 일단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상직의 중진구 이사장 임명, 이것도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그거를 갖다가 담당하는 겁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그거를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2017년도 12월 달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임종석과 조국과 조현옥, 이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밀회의 같은 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게 보도가 다 됐습니다. 임종석은 그때 비서실장이었고, 조국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이었고, 조현옥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이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떤 비밀 협의를 했을까? 이상직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장관이 있기에는 전과가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진구 이사장직을 줬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상당 부분 지금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창호가 애당초 이제 그 취직을 했던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곳, 이 토리게임즈 같은 경우는 원래 회사 이름은 NX 스튜디오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토리게임즈가 돼버렸는데, 그 토리게임즈의 토리가 하필이면 뭡니까? 문재인이 키웠던 개 이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자체도 애당초 이게 서창호를 위해 가지고 다 짜여져 있던 각본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언이 나왔어요. 게임 회사 취업, 그것도 문재인의 개인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미 단독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제 그냥 그 행정관이다, 비서관이다, 민정수석실에 있던 그냥 비서관이다, 이렇게만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성규입니다. 고성규. 이 고성규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문재인의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현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고문으로 또 임명이 돼 있기도 하는데, 그 고성규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 뭐라고 진술을 했냐? 이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규 씨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 게임회사 취업, 그거는 누구의 요청이 있었다? 문재인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리게임즈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그 사위인 서창호가 입사하고 난 뒤에 대출 규모로 봤었을 때 이게 3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그 토리게임즈에다가 투자를 했던 곳이 K런 벤처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K런 벤처스에 또 투자를 했던 곳이 한국벤처투자입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한국벤처투자가 K런 벤처스에 무려 28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출자를 갖다가 결정하고 집행까지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 한국벤처투자의 대표가 주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영철이가 그 이후에 2019년도 3월 달에 어디로 또 기어 들어가게 됩니까? 청와대 경제보좌관 직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구영철이가 그런 식으로 경제보좌관으로 임명이 된다. 이것도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민정비서관실에서 그거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핵심 정점에 있다. 아직까지는 정점은 아니죠. 조국과 문재인까지 가니까. 그런데 세 번째 정점에 있는 백원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미 소명이 됐다고 법원 또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언제까지 문다희 씨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개구리 그냥 뭐 이런 얘기나 해대더니만 지금 이제 꿀먹은 벙어리 상태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실상 바로 다음에 자택 압수수색은 제가 보기엔 문다혜 아니 조국 아니 문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